어긋난 시제 말의 분위기는 가정법 단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정법이라는 말은 저는 쓰기가 싫어요.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가정법의 구성법, 그러니까 if에다가 주어 동사의 시제는 어떻고 저떻고, 그 다음에 우드 PP, 쿠드 해브 PP, 뭐 우드 해브 이런 말들을 줄줄 외워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내용은 가능성, 실현 가능성이 낮고 뭐 이런 얘기들을 또 별도로 또 더 외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영어라는 언어를 문법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언어를 문법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외워야 될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외우는 것에만 이 쓰임이나 용법 이런 것들에 중심을 두고 외워버리게 될 것 같으면요. 글자가 뜻이 완성이 되는 부분까지 다 가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would, have, pp 이 세 개의 단어들의 조합을 다 보기가 힘이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히 다 못 보니 외운 거를 적용해내지도 못하는 그런 황당한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가정법이 맞다 틀리다를 논하고 싶은 것은 전혀 아닙니다. 현재 내용일 것 같으면은 동사가 현재로 표시가 되었을 것 같으면 현재의 어감이 있는 거고요. 과거면은 과거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내용은 현재인데 동사는 과거로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동사 내용은 아무리 봐도 과거인데 과거면 그냥 과거 써야 되거든요. 근데 had, pp 이 형태로 들어가 있기도 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지? 그러면 이거는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적었지? 그거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더군다나 would have pp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경우에 우리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의 분위기가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예를 굉장히 강한 걸로 많이 듭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어설픈 예보다는요, 굉장히 강하게 해버리는 게 이해가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또 수업을 하는 재미도 있고요. 자, 이런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 상황은 전쟁 상황이죠. 전쟁 상황에서는 말이 단호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질질 끌고 자시고 할 것 없어요. 그냥 한참에 끝내버려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말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뭐 쏴, 발사 뭐 이 정도로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경우에 이거 쏴란 말이야, 말란 말이야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거 분위기가 이 상황이랑 분위기는 전혀 안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 상황일 것 같으면은 달콤달달한 이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었다. 이거는 될 말이 아닌 거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면은 이 상황에 맞는 동사의 형태들을 써야 되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동사의 형태들을 써줘야 되는 겁니다. 자, 말의 분위기에서 먼저 공손하게 하는 표현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거 한번 봅시다. 도와줄 거냐, 도와주시겠습니까? 이거 둘 다 현재 내용이죠? 현재 내용인데 이 위에 거랑 밑에 거랑의 어감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죠. 이걸 영어로 바꿔보게 될 것 같으면 이렇게 됩니다. Will you help 또는 Would you help 이렇게 됩니다. will 미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2편부터 먼저 한번 보고 오시기를 권해드립니다. will you help보다는 would you help가 훨씬 더 공손합니다. would you help, could you help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요. 그래서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배울 때는 will you help보다는 would you help를 권해주는 게 맞습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해요. 한국말이 좀 어설픈 외국인이 와서 말 짧게 끝내버리게 될 것 같으면 처음에야 그냥 웃으면서 듣고 보지만은 나중에 가면 짜증내거든요. 우리가 미국 가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딱딱 끊어지게 쌀아기 밥 먹은 것 같이 이렇게 얘기해버리게 될 것 같으면은 총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will이나 can, should, 그 다음에 may 이런 것들은 그냥 may는 조금 빼구나. 그래서 will이나 can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우리는 과거형, 그러니까 공손의 표현의 개념으로 그렇게 익혀 두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will you help 하면 제가 좀 과장이 돼 있는데 도와줄 거냐, 도와줄 거니 해가지고 조금 현재 그대로 쓴 거고요. would you 이래 줄래 하면서 좀 더 공손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동사들 can 이런 것들은 어지간하면
과거로 쓰십시오. 쉘의 과거가 should 이렇게 얘기하는데 쉘은 일단은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냥 should 뭐뭐 하는 게 좋아 하는 자유로운 엄마가 자상하게 얘기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should를 너무 좀 강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많아요.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런 식으로요. 그게 아니라 하는 게 좋아 공손하고 좀 친근하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조동사 will, can, 뭐 should 이런 것들 중에서 will이 제일 문제가 돼요. will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will의 뜻은 주어의 현재 의지입니다. will이 현재니까요. 그래서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뭐 주어는 뭐뭐 할 것이다가 되는데 will의 과거 형태인 would가 되게 될 것 같으면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can 같은 경우에는 뭐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will은 이제 will처럼 would 같은 경우에는 will처럼 들어가는 경우가 앱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would you help me 이것처럼요. will이랑 우리말로 그냥 글자로만 썼을 때는 차이가 없고 어감으로 좀 더 공손한 거 이런 형태로 쓰이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주어의 과거 의지 그러니까 will의 과거일 것 같으면은 당연히 will이 현재 의지 would는 과거 의지 이렇게 하면은 주어는 뭐뭐 하곤 했다 이런 뜻이 제일 유사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쓰이는 거는 우리 학생들 공부에서는 굉장히 드물어요. 책 한 권을 다 털어봐야 한 번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어느 한 부분에서 나오면 또 졸졸졸졸 이렇게 계속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굉장히 드문 경우로 들어갑니다. 하여간 요렇게 두 개 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would가 나왔다 하면 어지간하면 이거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안 어려워요. will을 적극적으로 넣어가지고 해보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뜻이 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 거의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문장들 한번 볼게요. I will find a way. will find 들어가는 거 보이죠? 찾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거의 의지가 들어가죠. 요런 어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if I can't 내가 찾을 수 없다면 해가지고 couldn't 아니고 can't 썼죠. 좀 단호한 이렇게 현재적인 그런 모습이 보이죠. I will make 나는 만들 것이다 하나를 will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이렇게 현재 시제 그대로 쓴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When I was young 이거는 카핀터스의 노래죠. 노래 부분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라는 과거 시점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나는 would listen. listen은 귀 기울이다고 하십시오. hear가 듣답니다. 자, 이 말이 있기 때문에 I would listen은 빼도 박지도 못하고 나는 귀 기울이곤 했다가 됩니다. 자, 이거를 will에 그냥 will처럼 그러니까 will의 공손한 표현으로 쓰게 되면은 나는 귀 기울일 것이다 하면은요 앞에서부터 요 내용 물고 들어오면은 이거랑 안 맞아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요. 내가 어렸을 때 나는 귀 기울일 것이다 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좀 이거 앞에서부터 내용 달아가지고 조금만 신경을 쓰게 될 것 같으면은 나는 귀 기울이곤 했다라고 바로 잡히게 됩니다. To the radio 기다리면서 나의 좋아하는 노래들을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보면은요. 이 상담자는 can more 더 많이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현재 시제 그대로 들어갔죠. 회사의 장점들을 그리고 약점들을 can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can이 이제 꺾기 이런 것들이 이제 꺾기가 아니라 이제 공손한 표현으로 들어가는 거. 저는 사실 수업할 때는 꺾기라고 얘기해요. Would you tell me 공손의 개념이 들어가죠. How 어떻게 내가 could get 가질 수 있는지를 해서 이런 공손의 개념이 들어가게 됩니다. to 서울 스테이션 서울역으로 이렇게요. get to 어디에 도착하다라고 외워두는 거 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가질 수 있는지를 서울역으로 이런 식으로 글자 그대로 이해해 주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외워야 될 것도 적고요. 두 번째 말의 분위기는 약간 애매하게입니다. 이 부분이 가정법이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뭐냐면은 딱히 뭐라고 얘기하기에 힘이 들어가지고 그냥 약간 애매하게 해서 자신 있게 말 못하고 이렇게 뒤끝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되는 건데요. 하여간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제에 대해 가지고 조합되어 있는 거 요거 좀 보도록 할게요. It rains 이래버리면은 이것은 비 온다. 이런 것들 비인칭 주어라고 해가지고 해석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이것은 비 온다 해서 it을 적극적으로 인식을 시킵니다. 비 온다 그러면은 rain 이렇게만 얘기 안 하고 it rains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it rains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요 시제로 되어 있죠. 이거는 비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 고기압이랑 저기압이 만나면 비 온다. 아니면 네가 하품하면 비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 비 온다가 됩니다.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다는 이거가 되는 거죠. It will rain 이거랑 it would rain 이게 문제가 됩니다. 요거는 보면요, it will rain은 어떻게 되냐면은 상황을 조금 앞에 좀 약을 좀 쳐놓을게요. 뭐 연구자들이 저 구름 속에 뭘 뿌리니까 비가 온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다가 비행기 타고 가서 저 구름 속에다 뭐 그거를 뿌렸답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면은 it will rain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 it will rain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비가 안 오게 되면은, 만약에 안 오게 되면은 욕 좀 얻어먹게 될 겁니다. 좀 will 단호하게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죠. 반면 it would rain 하면 두 가지로 가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비 올걸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 없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내일이라고 비가 안 오더라도요, 욕 덜 얻어먹습니다. 조금밖에 안 얻어먹어요. 이거에 비해서는 많이 적게 얻어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그러니까 will의 과거 의지 이럴 것 같으면 그것은 비 오곤 했다. 이런 두 가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으로는 잡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정법 이런 것들은 아까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정말로 얘기하기가 싫습니다. 이거 너무 많은 학습자에게 너무 많은 짐을 지워주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써야 되는 건지 그냥 진짜로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러지 말고 현재 일이 과거라면 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일이 어제였더라면 하는 그런 어감으로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헤드 PP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요게 이제 우리 가정법 과거라는 내용이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 또는 뭐 혼합 가정법 이렇게 IWC 가정법 하면서 여러 가지가 줄줄줄 들어가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과거 5년 전쯤의 과거가 차라리 10년 전이었더라면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신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예문으로는 어떻게 들어가냐 하면은요, 이렇게요. I wish 이것도 무슨 노래 가사 제목입니다. 핑크 플로이드인가? 나는 바란다 you were 네가 were here 여기에라는 말을 보고 이 비동사를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바란다 네가 있기를 하는 반대 현재로 돼 있죠. 근데 대놓고 버젓이 were로 돼 있어요. 이거는 이렇더라면 하는 이런 어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많이 어려울 것 같죠? 이거 엄청 쉬워요. 금방 돼요. 그러니까 글자를 보시고 현재 과거 이거를 구별해 내실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지극히 당연히 쉽게 정리가 됩니다. 단 동사의 현재 과거를 우리말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영어 지문을 보실 때 동사에 표시된 시제가 현재인지 과거인지 최소 그것만이라도 구별을 해가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문 계속 들어갑니다. If I were a genius 이거 그죠? 가정법 할 때 대표적인 I was도 아니고 were로 되어 있는 거 보고요. 이제 이거 갑론을박이 많죠. was도 된다 안 된다 were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는데, 그 갑론을박에서는 저는 벗어나고 싶어요. were로 되어 있는 거 보고 was보다 were가 소리가 좀 더 애매하게 나는구나. 그래서 애매한 어감으로 해주면 되겠군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됩니다. 내가 were a genius 천재라면 현재로 떨어지죠. 근데 was도 아니고 were라는 애매한 소리로 들어가 있죠. 그거 천재라면 하는 어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천재라면 I would not mind 나는 꺼려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would로 되어 있으니까 꺼려하지 않을 걸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would not 말고 will not으로 쓰면 어떨까요? 좀 개그 같은 말의 분위기가 돼요.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든데, 근데 보통 틀렸다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정법 과거 시제라는 그 조합에 안 맞으니까요. 이거는 만약에 이게 윌라스로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천재라면 나는 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해 버리는 겁니다. 좀 안 맞죠? 천재라면 꺼려하지 않을 건데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면 됩니다. 뭐를 꺼려하지 않아? 다루어지기를 like one 하나처럼 one 이제 genius죠. 그 다음 또 예문 계속 갈게요.
without other advertising. 이거 without 가정법하고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without을 조금 더 여기서부터 조금 더 세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없이, 광고하기 없이 이렇게만 하지 말고요. 광고하기 없다면까지요. 이렇게 조금 더 세게 해주는 게 이 뒤로 가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광고 없이 이렇게만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광고하기 없다면 이런 개념으로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would have 가지고 있을 거야. 어려운 시기를 아는 데에 어디에서 상품들이 could be bought, 사여질 수 있는지, 구매될 수 있는지를 아는 데에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당연히 현재 내용인데 과거로 돼 있죠. 그래서 좀 이제 can be bought, 구매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구매될 수 있는지 요런 좀 이제 요런 이런 어감으로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이게 좀 유명한 말이죠. 뭐 여러분들도 한번 좀 익혀두셔가지고 써먹으셔도 됩니다. If today 또 were로 돼 있죠. 이렇게 were요, 그죠? 그래서 이것 보고 되면 오늘이 이라면 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늘이 were이라면 the last day 마지막 날이라면 on my life. 이 날의 마지막 날이라면은 would I do 내가 할 것일까 이런 개념으로요. 만약에 이걸 will I do로 하게 되면은 나는 할 것이다.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내가 할 것이냐?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랑 말이 좀 안 맞아요. 개그맨들이 이런 식의 좀 테크닉들을 좀 많이 쓰기도 하죠. 좀 이렇게 이랬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도 좀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참고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 가볼게요.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내 삶의 날이라면 would I do 내가 할까? what, 무엇, 내가 가정된 to do 하도록 이 what은요 do의 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do, what, would I do 할 때 이 do의 목적어는 이거 전부 다가 돼요. 그래서 내가 할까? 무엇, 내가 가정된 to do 하도록 가정된 what, 것을 할까? 오늘 하도록 가정된 것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과거의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그 뭐 예문 심심찮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If you had come, 네가 왔다면, 왔다 이럴 것 같으면은 if you came으로 해야 돼요. 근데 had come 썼거든요. 아, 이거 보고 어제나 뭐 어떤 특정한 과거 시점이 아예 그보다 훨씬 더 전이었다면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왔더라면 더 일찍이 왔더라면 너는 could have seen 봤을 수 있었다 that 그것을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해가지고 이거의 내용을 외우지 이거를 우리말로 어떻게 인식할지에 대해서는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좀 골치 아픕니다.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거를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꼭 보셔야 됩니다. 자, 요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좀 복잡은 하죠. 네가 왔더라면은 그러니까 왔었다면 더 일찍이 왔더라면 너는 봤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하나만 더 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came, had come 말고 came으로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과거 일에 대해 가지고 과거 시제 그대로 얘기합니까? 네가 왔다면 좋다, 네가 왔다고 치자. 그럼 볼 수 있었지. 이렇게 좀 단호하게 자기 시제 맞게끔 그대로 쓰는 거니까 좀 단호하게 들어가는 거가 됩니다. 요거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이 시험을 문제 내는 것도 그냥 막 내서는 조금 골치 아파요. 좀 생각을 해가면서 내야 되겠지요.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 되어 있으면 현재 그대로 보고 과거는 과거 그대로. 근데 내용은 현재인데 동사가 과거인 경우에 이거는 또 뭐냐? 이거는 공손하게 말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게 저도 이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쓴 얘기입니다. 하여간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과거인데 또 이거 동사는 had pp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요거는 훨씬 더 전에 이런 일이 있겠거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큼은 꼭 좀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진짜로 꼭 좀 따라 이거는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Can you eat? 그죠? Can eat 이거는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한번 요 조합들을 보십시오. Can 색깔 다르죠? 이렇게 그 다음에 eat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를 보시고 우리말로 전환하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하십시오. can it 이런 걸 봤을 경우에 그냥 can만 보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it 이거 어떻게 할래? 이거 못 해내는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요대로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could it 이랬을 경우에는 요거는 조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다 또는 먹을 수 있었다. 이렇게 먹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 can보다는 공손한 표현이고 먹을 수 있었다 하면은 can의 과거 시점 그대로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는 그러니까 요 부분은 문장 이해에서 크게 차이는 안 끼치더라고요. 그 다음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could have eaten 이거요. 당연히 자 한번 보십시오. have eaten 이 부분이 먹이라는 원형 부분에 과거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could는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요거 몇 번만 연습하면 됩니다. 한 개 더 해볼게요. will 문제가 되는 will요. will it 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되죠. 먹을 것이다. 요렇게요. 그 다음에 would have eaten 이랬을 경우에 요거는요.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렇게요. 이 would가 will처럼 쓰일 경우 will보다 공손한 표현 will의 그 공손 버전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진짜 will의 과거 저는 이걸 진짜 would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요것만 좀 다르고 나머지 뭐 should나 could, may 뭐 이런 것들은 다 동일합니다. 이거 한번요. should eat랑 should have eaten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이런 것들은 요 공식 그대로 이렇게 따라 공식이 아니지.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있잖아요. 요걸 보고 그대로 하시면은 하루에 뭐 이렇게 교과서나 뭐 책 보다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은 뭐 일주일에 7번 정도? 그 정도만 해버리게 되면은 아예 글자 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should have pp나 would have pp 이런 것들은 같은 문장을 해석을 3번 시키면 3번 다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3번이 뭐야? 한 10번, 100번을 해도 전부 다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아예 글자 보는 방식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꼭 좀 반영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편이 이번 시리즈에서는 마지막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더 할 얘기가 있겠다, 더 좀 따듬어졌다 싶을 것 같으면은 시제에 관련돼서는 영상을 더 올리고 싶어요. 4편은 이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화법 단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시제 일치가 되는데요. 왜 이거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지극히 단순한 내용입니다. 왜 이거를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공손, 모호 이런 표현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통의 표현인데도 그냥 근데 이제 그 과거로 표시되어 있는데 현재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4편까지 마저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가 됩니다.